유기동물 보호 사역을 하고 있는 충남 논산의 예사교회를 소개합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끌어갈 모범교회를 소개하는 대한민국 기독교 국제박람회가 열립니다. 청년 고용 촉진을 돕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취업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독인 연대가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 긴급 자담회를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한 해 버려지는 유기견은 6만 마리에 달합니다. 장애를 갖고 태어났거나 주인이 치료비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 등 버려지는 이유는 다양한데요. 최근 여름철 휴가지에 개들을 버리고 가는 이들이 많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남 논산의 한 교회가 유기동물 보호 사역을 펼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원희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낯선 기자를 보고 경계하던 개들이 금세 꼬리를 흔들며 다가옵니다. 다리를 절고 눈이 보이지 않는 등 대부분 장애를 가졌거나 정확한 종자를 알 수 없는 개들입니다. 예사쉼터엔 유기견과 유기묘를 합쳐 100여 마리의 동물들이 있습니다. 모두 예사교회 안수아 목사가 돌보고 있는 생명들입니다. 그러나 안 목사가 처음부터 유기동물 보호사역에 뛰어든 것은 아닙니다. 우연한 기회에 한 성도로부터 받게 된 강아지 한 마리가 그의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그날 이후 안 목사의 눈은 주인에게 버려져 거리에 떠도는 동물들로 향했고 그렇게 한 마리씩 모인 것이 지금의 예사쉼터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강아지들, 고양이들은 너무 제가 오면 좋아서 막 난리 나요. 동물들을 키우면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어요. 그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 헌신적인 사랑,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 하지만 목사가 사람이 아닌 동물들에 더 관심을 둔다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던 이들도 많았습니다. 정기적인 후원 없이 모든 일을 감당하다 보니 재정적 어려움 또한 뒤따랐습니다.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이 든 순간 안 목사는 동물들의 모습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게 됐다고 고백합니다. 배설물을 계속 싸니까요. 어느 날 화장실에 가서 걸레를 빨다가 하나님께서 그게 네 모습이다. 맨날 죄 짓고 맨날 잘못하고 맨날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들도 살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얼마나 눈물을 흘리시면서 마음이 아프셨을까. 지금까지 안 목사의 손을 거쳐간 동물들만 해도 수백 마리. 안 목사는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붙여주며 정성으로 대합니다. 처음에 외면하던 이들도 이젠 안 목사의 사역을 돕습니다. 매일 어려움 속에서도 관계를 통해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안수아 목사. 앞으로도 많은 동물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원입니다. 지역사회의 모범교회들을 소개하고 다양한 대안적 목회를 모색해보는 대한민국 기독교 국제박람회가 처음으로 개최됩니다.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건강한 공동체를 이뤄가는 교회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박람회의 상임 고문을 맡은 손잉훈 목사는 기독교가 갖고 있는 다양한 모습을 사회에 보여주고 싶었다며 교회와 기독교 단체의 미래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람회는 교회 공동체관, 문화예술관, 기독단체관 등으로 구성되며 총 150여 개 교회와 단체 등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님의 교회의 교육 목회와 제자 훈련, 치유하는 교회의 치유와 상담 목회 등 다양한 목회 모델이 소개될 계획입니다. 참가교회 목회자들의 설교와 세미나, 북콘서트도 마련됩니다. 박람회는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일산 킨텍스 2 전시장 6홀에서 진행됩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정원희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 정원입니다. 남북이 유엔을 무대로 한반도 정세에 대한 강력한 외교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서는 22일과 23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미용우 북한 외무상의 기조연설이 잇따라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장관은 최근 5차 핵실험에 대한 강화된 제재를 국제사회에 촉구하고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에 맞서 리 외무상은 자국의 핵 개발이 미국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반미 성향 비동맹 국가들의 동조를 호소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와 북한의 추가 도발 여부 등이 맞물리며 남북 관계가 분수령을 맞고 있습니다. 한미 군 당국이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을 사드 배치 지역으로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제3부지 평가 작업이 사실상 끝났다면서 성주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거친 뒤 조만간 평가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드 레이더가 김천 쪽을 향하고 있어 김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점이 변수입니다. 원불교 역시 성지인 정산 송교 종사의 생가터, 구도지 등이 골프장에서 불과 500m 거리에 위치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골프장 매입 비용으로는 1,000억 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중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응해 신형 미사일을 시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중국 항공당국이 최근 서북 지역에서 잇따라 민항기 운항을 금지한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해당 지역에서 고각도 미사일 비행 실험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고각도 시험은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요격 시험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국 인민해방군은 실험을 통해 사드의 요격 시스템을 피하거나 파괴할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시위 도중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혼수 상태에 빠졌던 농민 백남기 씨가 25일 숨을 거뒀습니다. 지난해 11월 민중 총궐기에 참여했다가 쓰러진 지 317일 만입니다. 백 씨가 사망함에 따라 진보진영 시민사회단체와 당시 시위를 진압하던 경찰 사이에서 과잉 진압 논란과 책임 공방이 더욱 가열될 전망입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그간 백 씨의 부상 원인이 경찰의 과잉 진압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장기 농성을 이어왔습니다. 반면 경찰은 물대포 살수와 백 씨의 부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며 지금까지 과잉 진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부산과 울산에서 악취 신고가 잇따르면서 지진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악취 발생이 지진과 연관이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로 이어지는 것인데 이는 올 7월 SNS상에 퍼지던 지진 괴담 내용과 흡사합니다. 당시에도 계속된 악취에 지진으로 땅이 흔들리면서 석유화학공단 지하배관이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국민안전처는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악취가 지진과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이후 경주 내륙에서 규모 5.8의 강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지역 주민들은 우려를 털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티비 뉴스 정원입니다. 하반기 채용 시즌이 시작되면서 기업들의 채용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을 하지 못한 수많은 구직자들에게 채용의 문턱은 여전히 높기만 합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가 지난해에 이어 대규모 취업 박람회를 열었는데요. 김주령 기자가 현장을 직접 취재했습니다. 국회 앞 잔디마당에 취업 박람회를 위한 부스들이 설치됐습니다. 구직자들은 취업에 관해 궁금했던 것을 물어보기도 하고 채용 안내 책자를 꼼꼼히 살피기도 합니다. 입사 면접을 보고 왔는데요. 제가 알지 못하는 회사였고 하지만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의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의 강점과 현재 산업시장의 동향과 미래 발전 가능성에 대해 알 수 있었고 이 회사에 정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이어 대규모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청년에게 힘이 되는 국회란 슬로건 아래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220여 개가 참여했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2천여 명을 채용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LG전자와 계열사는 생산기술과 컨설팅 등 4가지 분야에 약 100명을, 이랜드와 계열사는 200여 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박람회에선 현장 면접, 원서 접수 등이 진행됐습니다. 이 밖에도 면접 복장과 메이크업 컨설팅관, 영어 면접 컨설팅관 등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부스들과 채용 설명회, 일자리 간담회 등도 마련됐습니다. 국회나 정부나 이 사회 모든 주체, 기업들을 포함해서 다 합심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함께 공동으로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가장 맞는 기업들 직접 보고 좀 선택했으면 좋겠고 이 강소기업이나 중소기업도 정말 우리가 다닐만 하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껴갔으면 좋겠습니다. 20대 청년 실업자 44만 시대.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마련한 채용 박람회가 청년들의 취약한 고용 여건을 해소해 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구티비 뉴스 김주련입니다. 북한이 최근 강행한 제5차 핵실험에 대해 국제사회는 강도 높은 대북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북 제재에만 주력하기보단 협상을 통해 평화체제를 구축해가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독인 연대가 주최한 북핵 관련 긴급 자담회에서 김준현 한동대 교수는 지나친 대북 제재가 안보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교수는 경제 지원이나 체제 보장이란 말뿐인 약속만으로 핵 포기 압박을 지속하는 것은 낡고 실패한 전략이라며 대북 협상을 통한 비핵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하나님의 의는 화해와 공존, 평화에 있다며
한국교회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막기 위해 노력했던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을 박은정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교회 언론회가 서울대 총학생회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대 인권 가이드라인을 우려하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최근 성적 지향 차별 및 학내 정도를 금지하는 내용의 인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언론회는 가이드라인이 서울대 구성원으로 제한돼 있으나 서울대라는 특성과 사회적 영향력으로 볼 때 실제 차별금지법 제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이 한국교회연합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조속히 통합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예장 대신은 성명서를 통해 한국교회를 대표할 하나의 연합기관이 필요하다며 한국교회 위기 앞에서 한교원과 한기총의 조건 없는 통합이 하루빨리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전용재 감독회장이 감독회장 선거 관련 소송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감중앙연의 A 목사는 최근 B 목사의 후보 자격을 문제 삼아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전 감독회장은 문성대 선거관리위원장과 공동으로 발표한 담화문에서 모든 후보의 자격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뤄졌다며 이번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유권자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촌 선결교회 이정희 원로 목사가 한국교회와 사회를 섬기기 위해 희망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 목사는 22일 재단 설립 예배를 갖고 목회 현장에서 좌절하고 있는 후배들과 교계를 섬기기 위해 은퇴 사례금과 사제 등을 모아 재단을 만들게 됐다며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에게 자신감과 영적 건강을 불어넣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박은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뉴스 미션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